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에 SNS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학생들이 온라인 흔적을 지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며 연준과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연준은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피마 폐지를 언급했지만 텍사스 홍수 이후엔 연방 자금을 보내며 구조는 주정부에 맡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법무부 직원은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가 판사 명령을 어기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시지를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연료 펌프 결함으로 시동 꺼짐 위험이 있는 SUV와 트럭 85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재진입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며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고 CEO 황 젠스는 자산 기준으로 워런 버핏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상담 대기 해소를 위해 직원들을 콜센터로 돌렸지만 현장 민원 처리는 더 느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홍역 확진자는 1288명으로 1992년 이후 최다이며 대부분 백신 미접종 어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내놓은 비자 심사 지침 때문인데요. SNS 활동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전 세계 유학생들이 온라인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하람 리포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조치는 국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부 지침에서 시작됐습니다.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미국 시민 정부 제도 가치관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나는지 여부를 심사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정리 작업은 자발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방어 전략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한 예비 유학생은 바이든, 오바마는 물론 팔레스타인 지지를 상징하는 이모티콘을 쓴 계정까지 모두 언팔로우했다고 밝혔고 또 다른 학생은 과거에 단순히 짜증나서 올린 밈 하나도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SNS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비자를 거절당한 사례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학생은 SNS 계정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비자가 거절됐습니다. 인터뷰 내내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 이유만 집중적으로 질문받았고 결국 미심쩍다는 이유로 비자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활동이 비자 심사 기준이 된다는 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기술 기업들도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SNS 게시물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유학생을 타깃으로 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게시물 때문에 미국행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정치 콘텐츠 극단적 표현 이민 이슈와 관련된 게시물을 자동으로 감지해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보안 심사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네요. 미국 사회 내에서도 논란이 큰가요? 네,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스스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미국의 건국 이념이 표현의 자유인데 그 정신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 해도 과거 글이 문제되는 사회가 정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정치적 입장 표명은 물론 단순한 좋아요조차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지하지도 않지만 오해받을까봐라는 이유로 팔로우를 끊고 평범하고 무색무취한 온라인 인격을 만들어가는 현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HTC 뉴스캐치 이하람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세계의 인재들을 불러 모았던 미국이 이제는 그 자유를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단 한 번의 좋아요가 국경을 가로막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앞으로 이 논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연방재난관리청 FEMA 폐지를 언급해왔지만 최근 텍사스 홍수 현장을 찾으며 일단 보류 입장을 보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FEMA를 즉시 없애는 조치는 없으며 오히려 주정부 중심 재난 대응 체계로 리브랜딩하는 방향이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는 텍사스 주지사에게 결정권을 넘기고 연방정부는 돈만 전달하는 방식이 미래 재난 대응 모델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홍수 피해 직후 연방지원금은 곧바로 텍사스로 전달됐고 주지사가 직접 복구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FEMA 구조 조정에는 우려도 큽니다. 일부 전 현직 직원들은 구조팀 투입이 지연되었고 행정 절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FEMA의 역할 축소가 자칫 복잡한 관료주의는 줄여도 현장 대응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다수 미국인은 연방정부가 재난복구의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FEMA의 완전 해체보다는 효율적인 개편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해고된 전 법무부 변호사 LS 루에베니가 내부 이메일과 문자들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가 판사 명령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는 약 130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해당 판결을 무시하고 비행기가 출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루에베니는 이 문제를 계속 추궁했고 그 결과 윗선으로부터 냉대를 받다가 결국 해고됐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연방 판사로 지명한 에밀 보브가 판결 무시를 시사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이 동료들과의 문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보브의 판사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보스버그 수석 판사는 법무부의 행태에 경고하며 명령 불복 여부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루에베니는 현재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길 원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를 명예훼손 누설자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미국에서 브랑코, 엑스플로러, 머스탱, F 시리즈 트럭 등 약 85만 대의 차량을 리콜합니다. 2021년에서 2023년식 SUV와 픽업 트럭이 주요 대상이며 연료를 엔진에 공급하는 저압 연료 펌프 결함이 원인입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 따르면 해당 결함은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안전 이슈로 분류됐습니다. 포드는 오는 월요일부터 차량 소유주에게 안전 통지문을 발송하며 무상 수리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포드는 2025년 상반기에만 자동차 제조사 중 가장 많은 리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간 판매량은 6.6% 증가했습니다. AI 시장의 최강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 주가가 또 한 번 상승하며 4조 200억 달러까지 시총이 불어났습니다. 이날 주가는 164.92달러로 마감했고 장중 한때 167.8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는 중국 시장 재진입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엔비디아가 9월 중국 전용 AI 칩을 출시할 예정이라 보도했고 CEO 젠슨 황은 다음 주 중국 방문도 예고했습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고 수출 재개와 제재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황 CEO는 7월에만 22만 5천 주, 약 3,640만 달러치의 주식을 매도했지만 주가 상승 덕분에 그의 순자산은 1,430억 달러로 급등해 워렌 버핏을 최근 미국 사회보장국 1800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가 폭주하면서 상담 대기 시간이 90분을 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이 긴급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유미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입니까? 네, 사회보장국은 전화 대기 시간 해소를 위해 전국 현장 사무소 인력 1000명을 콜센터로 긴급 배치했습니다. 전체 인력의 약 4% 수준인데요. 상담 인력은 25% 증가하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프랭크 비시그나노 국장이 직접 추진한 조치입니다.
전화 연결을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내부 반발이 상당합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이건 단기적 땜질일 뿐이라며 현장 사무소 민원 처리 지연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고객 응대를 담당하던 직원이 아예 사라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사회보장국은 직원 1인당 1,480명의 수급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는 1967년 이후 가장 열악한 수치입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 말기였던 2024년 상반기엔 평균 월 660만 건이었던 전화가 트럼프 2기 들어 860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3월에는 1,000만 건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문의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먼저 DOGE라는 연방 감축 정책으로 인해 연금 수령자들이 본인 수급액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졌고요. 여기에 사회보장공정법 시행으로 일부 수령액이 바뀌면서 문의가 폭주한 겁니다. 전화는 폭주하고 직원은 줄고 대책은 이 임시 인력 배치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전화 상담 시스템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현재 90% 이상이 콜백 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받고 있고 30%는 자동 응답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정작 전화 대기 시간은 더 길어졌고 현장에선 민원 처리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직원들이 유연하게 오전 7시 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일괄 고정됐습니다. 직원들은 오히려 첫 통화가 몰리는 아침 시간에 인력이 부족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 문제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올해까지 7,000명 감원을 목표로 인력을 줄여왔고 1,200개 지역 사무소 중 나을 곳 이상은 직원의 25% 이상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사람만 재배치하는 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빠른 전화 응대를 위해 현장을 비운 결과 정작 필요한 민원 처리가 더 늦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사람을 줄여 생긴 문제를 또 다른 인력 재배치로 메우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사회보장국의 진짜 개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전화기 앞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려다 현장 업무가 마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미국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자 수는 1,288명, 이는 1992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아직 반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감기처럼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 전파되며 한 명의 감염자가 있으면 주변 미접종자 10명 중 9명이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대부분은 일주 내에 회복되지만 소아, 임산부, 면역 저하자에겐 폐렴이나 뇌염 같은 치명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의 대부분은 미접종 어린이였으며 어린이 백신 접종률 감소가 확산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MMR 백신 2회 접종이 예방률 97%로 가장 확실한 보호책이라면서 어린이와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 스케줄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한번 바쁜 시간으로 채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